정의선 현대그룹차 회장이 미국의 유력 자동차 전문 매체로부터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오는 2025년까지 매출 40조 원과 항공우주기업 세계 7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순방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가 대규모 해외 수주 기대감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건설업계가 친환경을 미래 청사진으로 제시했지만 정작 젊은 인재들은 관련 학과에 등을 돌리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최민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장민선 기자입니다. 미국 자동차 전문지 모터트렌드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2023 올해의 인물로 뽑았습니다. 모터트렌드가 공개한 50명의 2023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 중 정의선 회장을 올해의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은 1인으로 꼽은 겁니다. 1949년 미국에서 창간된 모터트렌드는 매월 100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 세계적 권위의 자동차 전문지로 평가됩니다. 모터트렌드는 정 회장은 세계와 산업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찰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을 가지고 전기차와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리더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모터트렌드 올해의 인물은 자동차 산업의 격변기에 현대차그룹을 미래 모빌리티 게임 체인저로 변모시킨 정 회장의 혁신 행보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정의선 회장이 자동차에 국한돼 있던 모빌리티 영역을 미래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등으로 넓혀가면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정 회장은 전동화, 자율주행 커넥티비티를 비롯해 로보틱스, 미래항공 모빌리티, 스마트시티, 수소에너지 솔루션, AI 소프트웨어 등 새로운 분야에서 모빌리티 영역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모터트렌드 파워리스트에는 정 회장 외에 루크 동커볼케 현대차그룹 CCO 사장, 호세 무뇨스 현대차 COO 사장, 이상엽 현대디자인센터장 부사장, 카림 하비브 기아 디자인센터장 부사장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미래 발전 전략을 내놨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매출 40조 원을 달성하고 세계 7위의 항공우주기업으로 자리 잡겠다는 건데요. 보도에 성나균 기자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지난 11일 글로벌 카이 2050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오는 2050년까지 40조 원의 매출을 올리고 항공우주 업계에서 세계 7위 수준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카이는 제2의 창업 수준의 혁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퀀텀 점프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수출 확대, 미래형 플랫폼 개발, 첨단 기술 강화, 인재 양성이라는 4대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전통적 수출 지역인 동남아와 남미 시장은 더욱 강화하는 한편 폴란드 수주 성공을 교두보로 삼아 유럽과 아프리카 시장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를 위해 수소 전기 항공기 등 미래 비행체를 개발하고 AI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체질 혁신도 도모합니다. 특히 오는 2027년까지 R&D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하고 미래를 양성하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는 이 스포식을 계기로 탄력을 받아서 퀀텀 점프를 통해서 40조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게 목표입니다. 그때가 카이는 글로벌 카이 2050 비전 달성을 통해 보잉 에어버스에 버금가는 대표적인 항공우주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보관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해 첫 해외 순방을 앞두고 수혜주로 꼽히는 방산주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모멘텀이 부각되며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에서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방산주가 고공행진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와 원자력, 에너지, 투자, 방산 분야의 협력을 논의하고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에 순방 일정에 포함된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는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 방산주로 꼽히는 현대로템과 풍산도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증권가에선 방산주의 상승세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갈 것이라 전망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 속 방산 기업들의 수출이 증가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국산 무기들이 미국, 독일 대비 저렴한 가격, 서유럽 대비 안정적 생산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폴란드의 경우 한국과 22조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적인 도입을 논의하는 등 국산 무기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국방 예산을 계속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방산 쪽으로 돈은 계속 흘러 들어온다. 그 회사의 실적들은 중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방산 업체들도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가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고, 다만 일각에선 MOU로 체결된 계약은 최종 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닌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ESG 경영 트렌드가 확산하면서 건설업계에도 친환경 사업이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로 꼽히고 있는데요. 하지만 정작 대학가에선 관련 학과에 지원자가 없어 썰렁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지영 기자입니다. 건설업계에선 미래 먹거리로 친환경과 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대학교 관련 학과의 선호도는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종로학원이 2023학년도 정시지원 지원자를 분석한 결과 건축 관련 학과와 에너지 관련 학과에서 지원자가 0명인 대학이 3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3년간 건축 및 에너지 관련 학과의 모집 인원수도 매년 줄고 있습니다. 2021년엔 전국에서 건축 관련 학과에서 3,700여 명을 모집했지만 지난해엔 3,500명, 올해엔 3,100명으로 줄었습니다. 에너지 관련 학과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건설업계가 채용을 할 때 관련 학과 전공자를 우대 사항으로 내걸고 있지만 젊은 층에 별반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상황은 건설 현장에 점점 젊은 기술자들이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한 30대 이하 기술 인력은 56,719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1년과 비교해 약 37% 줄었습니다. 외국인 청년층이 이렇게 잘 육성이 안 되면서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시설물의 품질, 산업의 안전 이런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는 없겠죠.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SK 에코플랜트와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등의 회사는 에너지 사업에 강점을 두기 위해 사명을 바꿨고 GS건설과 DLENC 등도 스마트 장비를 도입해 건설업 미래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건설사의 미래 목표에 발맞추기 위해선 젊은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최근 이른바 빌라왕 사건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프롭테크 업계가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프롭테크 업계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 앱 호갱노노는 전세 사기 예방과 근절을 위해 최근 역전세 분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역전세는 전세를 갱신하거나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이전 계약보다 보증금이 낮아진 경우를 뜻합니다. 이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를 구하더라도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부족할 수 있고 이전 세입자는 제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역전세 분석은 전세금 관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역전세가 발생한 아파트를 지도와 리스트로 제공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매물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역전세나 전세 사기에 대한 소비자 우려가 늘고 있어서요. 관심 지역 아파트의 역전세 여부를 가늠할 수 있도록 그런 데이터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거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거래가를 포함한 각종 데이터들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제공하려고 합니다. 한국 프롭테크 포럼 회원사인 직방, 빅밸류 등 12개사는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프롭테크 업계는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캠페인에 참여한 빅밸류는 시세 형성이 돼 있지 않아 깡통 전세의 피해가 가장 컸던 빌라, 다세대 주택 등 비정형 주택 시세를 조회할 수 있는 빌라시세닷컴을 무료로 제공해 전세 피해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프롭테크 업계는 그동안 쌓인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2030 청년과 신혼부부 등의 다양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해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국내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를 점짓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인 CDMO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미 CDMO 사업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지만 위탁 생산 수요가 더 늘 것으로 보이면서 후발주자로 뛰어드는 겁니다. 보도에 서지은 기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주도하는 CDMO 시장에 롯데 등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업체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글로벌 CDMO 시장 규모는 2022년 약 217조 원에서 2026년 약 3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1년 전부터 CDMO 사업에 뛰어들면서 작년 3분기엔 사상 처음으로 연간 매출액 2조 원을 넘어서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사업 진출 11년 만에 4개의 공장을 연이어 건설하며 글로벌 CDMO로 성장했습니다. 4공장이 완공되면 총 생산 능력은 60만 4천 리터로 1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업계 선두주자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롯데도 후발주자로 CDMO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대표적인 항체의약품 CDMO 기업들이 높은 수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음에도 생산시설 부족으로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며 생산시설을 인수하거나 신규 건설을 하는 등의 전략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롯데바이오로직스는 미국 내 시러큐스 공장을 인수하면서 시장 진입 기간을 단축한 바 있습니다. 미국이 자국 개발과 자국 생산 기조를 강화하는 분위기에서 시러큐스 공장 인수는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인수합병을 통해 CDMO 시장 선점에 나서기도 합니다. GC셀은 작년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CDMO인 바이오센트릭을, SK팜테코는 프랑스 세포 유전자 치료제 기업 이포스케시를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라 바이오 의약품의 신속한 대량 생산과 공급이 중요해지면서 CDMO 사업 경쟁에 뛰어드는 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지 반년이 넘게 흘렀지만 시중은행의 영업시간은 단축된 그대로입니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금융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까지 강력 주문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은행이 단축 영업을 시행했는데 아직까지도 4시가 아닌 3시 30분에 문을 닫는 곳들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일상 대부분이 정상화가 되고는 있지만 은행은 여전히 1시간 단축된 상태입니다. 원래 기존 영업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까지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오후 9시 반부터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3시 반까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부터 시행된 영업시간 단축은 벌써 2년이 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셈입니다. 지난 연말부터 영업시간 보건 논의는 시작이 됐습니다. 하지만 단축 조건 중 하나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게 노조의 의견입니다. 다만 정부가 실내 마스크 해제 여부에 대해 저울질에 들어갔고 또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영업시간 정상화를 외면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다른 시각에서는 은행들마다 영업점 시간을 늘려 소비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탄력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 탄력 점포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탄력 점포는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점포를 말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탄력 점포는 919개입니다.
하지만 이 중 300개는 자동화 기기고 14개는 공항 등에 있는 환전센터입니다. 또 28개는 외국인 근로자 특화 점포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오후 3시 반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창구 업무를 볼 수 있는 점포는 전체 은행의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은행들은 일부 점포를 지정해 저녁 6시까지 운영하는 곳들도 있는데 이용객들이 몰려 사실상 이용에 불편이 많은 상황입니다. 또 일부 단축 영업에 이어 점심시간까지도 문을 닫는다는 곳도 있습니다. 시중은행은 오는 30일부터 14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중식시간 동시사용 제도를 시범 운영키로 했습니다. 직원들의 점심 휴게 시장을 보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입점한 소형 출장소를 위주로 적용을 할 예정입니다. 단축 영업에 이어 점심시간에도 문을 닫는다는 소식에 국민들은 반차를 쓰거나 연차를 내서라도 은행에 가야 할 판이라며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이렇게 금융 소비자들의 원성이 커지는 상황에 노사 공동 TF가 오늘 1차 회의를 열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전국 금융산업노조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오늘 TF 발족식을 열고 1차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포함해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1차 회의인 만큼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회성으로 끝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지속 논의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은행은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영업시간 정상화 여부를 노사 간의 합의하에 이루도록 각 은행과 노조가 합의를 했기 때문입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복원과 관련해 주 4.5일 근무제 도입, 탄력점포 확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발 코로나 문제, 실내 마스크 해제 등 여러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결론을 짓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노조는 직원 복지에 앞장을 서야 하는 입장입니다. 영업시간이 끝나면 영업점 직원들은 시제 점검, 서류 작업 등의 업무를 하느라 초과 근무를 하는 날이 잦은데 이런 현실도 두루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금융노조는 완전히 기존으로 돌아가는 방안뿐 아니라 다양한 대책을 두고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금융당국도 영업시간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했다고요? 네, 결국 금융당국까지 나서서 강력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최근 방역 상황이 정상화되고 있는데 은행 영업시간도 복원을 하는 것이 국민 정서와 기대에 부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10일 은행 노사 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영업시간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소비자단체도 영업시간 정상화 촉구에 나섰습니다. 12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영업시간 단축을 철회하고 영업시간을 정상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은행 창구 통폐합이 이어지면서 소비자가 방문할 수 있는 은행 점포 수가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여전히 대면으로 해야 하는 업무 처리에 소비자의 불편이 수반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렇듯 곳곳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를 위한 논의에 속도가 좀 붙을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은 자금 조달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제 한파가 예상되는 올해는 이러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용보증기금이 경제 안전망 역할을 자처하며 올해 90조 원 가까이 보증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보도에 김미연 기자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저성장 기조 속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보증을 전년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현목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이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포부입니다. 올해 신용보증기금은 1%대 저성장이 예상되는 비상상황 하에서 위기로부터 경제를 지키는 안전망이자 기업의 성장을 돕는 동반자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신보는 담보력 약한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제공해 자금 조달을 돕는데 올해는 보증 총량 목표를 89조 7천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지난해보다 9조 4천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 중 창업기업과 수출기업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분야인 53조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경제 불확실성을 감안해 일반 보증 부실률은 지난해보다 높인 3.9%로 잡았습니다. 경기가 어렵더라도 재정 건전성보다 기업 투자를 끌어내는 원활한 자금 조달에 더 중점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소상공인과 스타트업 지원도 강화합니다. 우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규모를 올해 7조 6천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늘렸습니다. 온라인 소상공인 보증도 신설해 금융 이력이 부족하더라도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영업 활동이 활발하다면 보증을 지원합니다. 또 투자 유치 실적을 반영해 미래 성장성을 인정받은 스타트업엔 적극적으로 모험 자본을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채권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신보의 신용 보강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신설하겠다고 신보는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중소기업 사랑 나눔재단이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설맞이 떡 만둣국 키트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떡 만둣국 키트는 한 박스에 떡국떡, 만두, 국거리용 소고기, 쌀, 소면 등 40명이 식사할 수 있는 양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랑 나눔재단과 중기중앙회는 1000박스, 약 4만 명분의 떡 만둣국 키트를 도움이 필요한 전국 235개 복지시설에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위축된 소외계층의 밥상에 중소기업계가 십시일반으로 함께한 이번 나눔이 조금이나마 위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LS전선이 관계사인 LS알스코와 함께 알루미늄 신소재 사업 확대에 나섭니다. LS전선은 고강도 알루미늄 신소재가 미국 알루미늄 협회로부터 고유 합금 번호를 보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A8031은 기존 알루미늄 소재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강도를 기존 대비 40% 이상 강화하고 유연성을 개선했습니다. 또 알루미늄의 강도를 강화할 경우 전도율이 떨어지는 단점도 개선했다는 게 LS전선의 설명입니다. LS전선은 알루미늄이 구리보다 가벼워 자동차 등 경량화가 중요한 산업에서 구리를 대체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이 바다의 골칫거리인 해양 폐기물을 재활용해 플라스틱을 만드는 친환경 사업을 확대합니다. LG화학은 오늘 여의도 LG 트윈타워에서 네스파와 해양 폐기물 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G화학은 2024년 가동 예정인 충남 당진시 성문 국가산업단지 열분해유 공장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스파가 해양 폐기물에서 플라스틱을 선별, 가공해 제공하면 이를 활용해 재활용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양사는 이번 자원순환 파트너십을 통해 해양 생태계 보호와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유라입니다. 현재 제주로 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녁에는 남해안에, 밤사이는 충청 이남으로 확대되겠고요. 내일 새벽에는 전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부터 밤사이면 그치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밤부터 내일 낮 사이 제주 산간에는 시간당 30에서 50, 제주 남부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겠습니다. 양은 제주와 경남, 전남에 30에서 80, 많은 곳은 제주 산간에 150,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도 최고 100mm의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충청과 전북, 경북에 10에서 50,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대전 8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에도 11도에서 14도 선까지 올라 온화하겠습니다. 동해안도 이맘때 수준을 웃돌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기온 속초 13도, 강릉은 14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아침과 낮 모두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한낮 기온 광주 15도, 부산은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요. 물결은 남해상으로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 또는 눈이 오겠고요.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비와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